친구들이 다들 독서 논술 이런 거 학원을 다니더라고요. 자꾸 부모가 보채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좀 아이가 학습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난 어떤 진로를 가지고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려면 어쨌든 우선 알아야 되잖아요. 국어 수행평가로 수필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했다 보니까 아이가 컴퓨터 공학이 컴퓨터 사이언스인 줄, 특히 중등은 진짜 실제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더 궁금하실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제 3월호를 떼고 5월호를 붙이고. 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독서평설 소개해드리면서 공구로 진행하려고 영상 켰어요. 독서평설 같은 경우는 제가 1년 정도 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요. 그때도 공구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조만간 리뉴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타이밍 맞춰서 공구 진행하려고 영상 켰고요. 저희는 지난 그 1년 동안 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네, 우선 저희 첫째가 중학생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 둘째도 이제 초등학생이 되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제 잡지 잘 활용하고 있고요. 예전 영상 보니까 독서평설 자세하게 소개를 이미 해드린 바가 있어서 저희 첫째랑도 조금 뭔가 이렇게 인터뷰처럼 수다를 나눈 거를 영상에 담은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조금 짧게 쇼트 버전으로 해서 따로 영상 딸 예정이고,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둘째랑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좀 사용 후기 쪽으로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이 잡지가 좋은 건 알겠는데 실제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더 궁금하실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냥 저희 가정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맞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저희는 좀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라고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독서평설은 총 4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걸음, 초등, 중등, 그리고 고등. 그래서 첫걸음 같은 경우는 예비 초등학생, 그러니까 7세부터 보통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만들어진 잡지라서 그 나이 구간에 있는 친구들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초등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이고, 중등은 뭐 예상하시겠지만 중학생 대상이고, 고등 역시 이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출간되고 있는 잡지예요. 공구 구성이나 구매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기재해 놨고요. 이번에 진행하는 공구 가격이 또 마지막으로 가장 저렴하게 구성이 될 것 같아요. 이번 공구 이후에는 가격이 인상되니까요. 이 정보 역시 전달 드립니다. 저희 첫째는 초등도 꽉 채워서 보고 예비 중학생 때부터 조금 겹쳐서 보여주기는 했어요. 친구들이 다들 독서 논술 이런 거 학원을 다니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후반 때쯤에 꼭 다녀야지 라는 마음은 아니었지만 좀 어떤 곳인가 하고 궁금해서 이제 아이랑 같이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지금까지 독서든 뭔가 활동을 잘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굳이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냥 계속 하세요 라고 되게 진솔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논술학원은 가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냥 꾸준히 하고 있던 그런 잡지 보고 좀 얘기하고 뭐 수다하고 이렇게 조금씩 끄적이는 여기 이런 식으로 초등 독평 더하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이런 거 그냥 뭐 다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종종 활동하면서 그냥 기사 흥미롭게 읽고 그래서 그런 게 또 도움이 많이 되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사교육은 아직은 받아보진 않았지만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초등에서 중등으로 넘어간 경우였고요.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조금 모든 것이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잡지를 활용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독서평설 첫걸음에 정말 다양한 정말 흥미거리가 가득한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둘째는 정말 그 매 에피소드를 막 기다리면서 다음 호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독서평설 첫걸음이 시리즈처럼 이야기가 그 다음 이야기 이런 식으로 계속 연재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한 2-3권 정도 하면 그럼 이제 좀 감을 잡아요. 그래서 아이가 특별하게 더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기사가 있거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굉장히 많은데 관심이 덜한 부분도 분명 있긴 해요. 저희는 이 활동북을 굉장히 열심히 잘 활용하고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첫걸음 부분만 좀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고요. 초등 역시 이런 분위기의 잡지니까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도록 미자모 카페 잡지 안에 조금 보여드리고요. 중등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 둘째랑 첫걸음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우선 저희는 첫걸음이 오면 여기 뒷부분에 달력이 와요. 이 부분을 먼저 띄어서 2개의 달만 벽에다 붙여요. 그러니까 3월, 4월이다. 그러면 3월, 4월 먼저 붙이고 5월호가 오면 이제 3월호를 떼고 5월호를 붙이고 요번에 이제 6월호가 오면 이제 4월호가 떼어지고 이제 5월, 6월이 같이 이제 벽에 붙여지는 거예요. 2개의 달의 호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봐요.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이 친구가 좀 바람에 휩쓸려서 길을 잃어버리면서 다양한 동물 친구들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 시리즈가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5월호를 보더니 1월부터 다시 다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1월 것부터 쫙 펴가지고 시리즈를 한 큐에 다 읽은 적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읽을 때도 있고, 근데 보통 2개 정도만 이제 조금 가까이 두고서 읽어보자 라고 얘기해서 이번 예를 들어 4월호를 다 끝내지 못하더라도 5월에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4월과 5월을 보통 이제 5월 달에 다 보고요. 6월호가 새롭게 오면 5월, 6월호를 이제 그 6월 달에 좀 보통 보는 경우예요. 왜냐면 아이도 엄마도 좀 뭔가 덜 읽으면 뭐 다 읽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말로는 하는데 좀 자꾸 안 남니? 자꾸 보자. 자꾸 부모가 보채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좀 아이가 학습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워워 마음을 내려놓고 좀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세상엔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가 있고 너무 재미난 기사거리가 많으니까 요번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어? 좀 이런 식으로 궁금증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멘트로 이제 아이랑 같이 접근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2개의 홀을 가지고 스티커 붙여가면서 이제 아이랑 이제 보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아이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1일부터 이게 순차적으로 볼 수도 있고, 저희 가정에서처럼 좀 점핑을 하면서 지금은 또 아이가 먼저 보고 싶어하는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취향에 따라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줍니다. 그냥 기사만 읽을 때도 있고, 이렇게 저희는 사실 이런 활동북을 좀 더 자세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이가 조금 쓰기에 좀 익숙해지라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독후 활동을 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친구이다 보니까 되게 좋아해요. 네, 되게 막 스티커 붙이는 것도 있고 뭐 그림 그리는 것도 있고 되게 즐겁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논술학원 저리 가라, 우리 가정에서 논술학원처럼 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좀 아이랑 활동하고 있는데, 이거 활동하실 때 뭐든 그렇지만 뭐든 공부든 학습이든 뭔가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건 자꾸 아이한테 같이 하자고 조르시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갑자기 하기 싫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이거 독서 평서를 같이 읽어볼래?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선 저는 이렇게 깔아놔요. 네. 그래서 아이가 조금 자주 가는 그런 테이블이 있거든요. 거기다 조금 깔아놓고, 그리고 아이에게 그냥 물어봐요. 어떤 거 하고 싶은지. 오늘은 뭐 이 잡지 볼래? 저 잡지 볼래? 오늘 무슨 활동할래를 아이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고, 아이가 이거를 만약에 선택했다. 그러면 쿨하게 같이 하고, 또 갑자기 하고 싶다고 했다가 안 하고 싶다. 그러면 안 해도 된다고. 네. 학습 모드로 조금 진입이 된다 느끼면 거부를 할 수도 있거든요. 좀 저라면 좀 그럴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저보고 설거지 해야지, 요리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하기 싫어지는 그런 마음이랄까?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같이 하자고 권하기보다는 아이가 조금 더 자발적으로 하고 싶게끔 좀 만들려고 유인을 한다고나 할까? 네. 그냥 제가 잡지를 혼자 읽을 때도 있고요. 어른이 봐도 솔직히 재미난 내용이 많아요. 뭐 여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전에 경주랑 부산을 갔다 왔는데 부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제가 가본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이 잡지에 실린 데가. 그래서 이거 보면서 헐, 내가 가본 데가 아무 데도 없어, 뭐 이런 얘기 했더니 또 이렇게 쫓아와가지고 어디 왜냐면 같이 여행을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보고, 예를 들어 활동북을 하는데 갑자기 하기가 싫어진다고 그러면 안 해도 된다고, 그냥 기사 읽으면서 그냥 도란도란 얘기 나눠도 상관없다고, 이런 추억 만들기 하고 있고, 이게 한 권, 2권 쌓여가다 보면 아이가 굉장히 뿌듯해하는 것도 있고, 그거를 스스로 깨닫게 저는 조금 기다려주고 있는 것 같고요. 자꾸 읽어라 내가 이렇게 구독을 해줬는데 너 왜 안 읽냐 라고 하시기보다는 좀 아이가 자발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유인과 유혹을 좀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고, 이런 조금 즐거운 활동이 쌓이면, 지금 이제 아직 초등학생이잖아요. 이게 1년, 2년, 뭐 3년 이렇게 쌓이다 보면 저는 그냥 저희 첫째처럼 알아서 좀 스스로 꺼내와서 보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둘째에게도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 잡지 보면서 되게 많이 배워요. 첫걸음 같은 경우는 아이 눈높이에 있지만 저부터 섬도 되게 신선하고 좋은 내용이 많거든요. 초등 부분도 분명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읽으면 좋은 그런 내용인데, 특히 중등은 진짜 종종 저희 첫째가 이렇대요 뭐 저렇대요 하면서 이제 얘기해주는 게 거의 다긴 한데, 요즘은 네네 제가 둘째에 조금 더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가 읽은 기사들을 오히려
오히려 이제 아이가 먼저 보고 좀 얘기를 해주면 제가 조금 그 후에 읽는데, 여기 중등에 되게 좋았던 부분은 여기 섹션 중에 진로 진학이라고 캉쌤 진학 상담소가 있어요. 이제 이것도 매 월마다 이제 시리즈처럼 나오는데, 저번에는 자사고 관련된 얘기가 나왔고 6월호에는 마이스터고나 특성화 고등학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니까 이제 어떤 고등학교를 가면 좋은지,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거고 난 어떤 진로를 가지고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려면 어쨌든 우선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잡지 통해서 아이가 조금 자기의 꿈이라던가 진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5월호에 이제 고양이 집사로 산다는 것이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반려동물이랑 같이 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첫째가 항상 막연하게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도 반려동물이랑 같이 살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대뜸 고양이랑 같이 살면 어떨까, 집사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우 나중에 독립해서 알아서 네네 결정하렴 막 이런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이런 대화? 네네 이런 대화 소재거리를 주는 것 같아요. 첫째는 완전 사춘기예요. 사춘기인데 그렇다고 아이랑 정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이의 무드 스윙이 좀 오락가락해서 그런 거지, 중학생 되니까 엄마가 안 물어봐주면 섭섭하고 물어보면 잔소리고 좀 이렇게 좀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전략은 안 물어봐요. 근데 최대한 안 물어보고, 그러니까 물어보는데 아이가 먼저 얘기를 꺼냈을 때 그때 이제 집중 공략해가지고 궁금한 거를 다 물어보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갑자기 앉혀놓고 물어보지는 이제 않아요. 대신 아이가 이렇게 한마디 두 마디씩 던질 때마다 그때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잡지 활용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관련으로는 저도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추천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함께 읽어 나가고 있어요. 중학에는 아무래도 이제 시사 부분도 많지만 공부에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전공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이번 5월호에 컴퓨터 공학에 대한 얘기가 담겨 있었더라고요. 제가 또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했다 보니까 아이가 컴퓨터 공학이 컴퓨터 사이언스인 줄 오해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기사 보면서 컴퓨터 공학은 좀 엔지니어링 쪽이고 컴퓨터 사이언스는 사실 공대는 아니고 자연계구나, 그 컴퓨터 사이언스구나 이런 거를 요번에 또 새롭게 또 깨달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여러 번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영상에서 종종 뭐 컴공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한국에서는 이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메이저 자체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된대요. 그래서 예전에 회사 지원을 했을 때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말 자체에 그런 번역된 전공이 없어서 컴퓨터 공학과로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하고, 나중에 이제 인터뷰했을 때 사실은 나는 컴퓨터 공학과가 아니라 사이언스를 전공을 했다라고 이렇게 풀어서 인터뷰를 받던 적이 있었어 라는 이런 얘기를 이 기사를 통해서 이제 소재거리로 수면 위에 올라와서 이제 첫째랑 얘기를 했었죠. 네네. 꿈 같은 미래를 현실로 해서 컴퓨터 공학이란 무엇일까? 왜 필요할까? 무엇을 배울까? 컴퓨터 공학에서 쓰이는 주요 용어도 이제 나와 있고요. 주요 과목도 나와 있고요. 닮은 학과 찾기도 있는데 여기에 소프트웨어 학과도 있더라고요. 네, 저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여기 컴퓨터 공학과 뭐가 다를까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고, 누구에게 어울릴까? 흥미나 적성이나, 그리고 졸업하면 뭐 하지? 뭐 이런 내용도 담겨 있어요. 그리고 클로즈업 해가지고 직업에 대해서 실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도 자세하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아이가 실질적으로 내 주변에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기사 통해서 만나면 이게 다 나의 자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고 내가 결정하는데 조금 더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좀 그런 식으로 잡지를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여기에 또 독후감과 서평이 뭐가 다르지? 라는 이제 토픽이 나온 거예요. 제가 미자모 카페에서 좀 서평 이벤트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평을 해주시는 그 회원님들께 이거는 일기도 아니고 독후감도 아니니까 좀 서평다운 서평을 좀 요청을 드린다라고 공지를 어쩔 수 없이 매니저다 보니까 해야 할 때가 있는데, 여기에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평과 일기와 독후감과 에세이는 무엇이 다른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나눴고, 저희 첫째가 중학생 되고 나서 국어 수행평가로 수필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너 수필이 뭔지는 알아?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아이가 잘 썼는지 못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배워 나가는 과정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응원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저희 둘째랑 하고 있는 활동북 영상 통해서 이제 좀 띄워드릴 예정인데 정말 모든 기사에 대해서 다 하고 있진 않아요. 저는 모든 기사를 정말 꼼꼼하게 다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냥 다만 세상엔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이런 기사 통해서, 잡지 통해서, 책 통해서, 교과서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어. 되게 흥미롭지, 궁금하지, 재미있지. 좀 이런 쪽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아이가 글씨를 또박또박 쓰지 않아서 이걸 지적질을 하거나 아이가 좀 똑바로 붙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거나 아이가 조금 더 기사를 만나보면 좋겠는데 그림을 막 그리고 컬러링을 하느라 세워라 내워라 시간을 투자하고 있을 때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고요. 아이는 자기의 머릿속에 정말 무궁무진한 상상의 나래를 피우면서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정말 존중해 주시면서 활동을 해 나가신다면 아이가 정말 뭔가 공부를 엄청 잘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어른이 돼서 자기의 나름의 그런 꿈을 가지고 펼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통해서 만약에 독서평서를 처음 만나보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가정에서는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잡지가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 아이의 성향과 기질에 맞게 우리는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겠구나 라는 아이디어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학생 아이를 둔 가정이 계시다면 독서평설 중학 정말 추천드려요. 아직 공부에 큰 뜻이 없더라도 이 잡지 안에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담겨 있거든요. 이런 좀 뭔가 계기를 주는 그런 요소가 분명 담겨 있으니까 정말 언젠가는 또 깨닫는 바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잡지 통해서 그런 계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잡으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들었어요. 고등은 저희가 솔직히 보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초등, 중등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자녀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공부가로 만나보실 수 있도록 고등도 함께 준비해 봤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통해서 독서평설 첫걸음 초등, 중학 그리고 고등 소개해드리면서 공부로 진행해 봅니다. 특히 이번 영상이 많은 가정에 좋은 아이디어, 새로운 정보 제공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